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성인병 중에서 유일하게 사망률이 급증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당뇨병이죠.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당뇨 인구에 주목할 정도로 한국인의 당뇨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뇨에 관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또 당뇨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당뇨 완치가 가능하다, 즐겁게 치료하자를 항상 주장하고 계신 분이죠.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당뇨병 하면 예전에는 유전적인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당뇨병 환자가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생활습관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경우, 이렇게 운동 부족이고, 또 너무 과도하게 동물성 기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많이 늘어나죠. 네. 당뇨병 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당뇨병 정확하게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당뇨병이죠. 당뇨병 원인을 잘 알면은 당뇨병은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죠. 음식 먹으면 소화되면은 그 포도당으로 우리 소화기가 바뀌어서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걸 소화기가 나는데, 소화작용인데, 들어온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근데 이 연료가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요. 힘이 되고 살이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췌장에서 나는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동화작용으로 들어가서 힘과 살을 받겠는데, 당뇨병은 문제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췌장, 다른 데 문제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동화작용이 적게 되게 되니까 피 속으로 들어온 영양분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높아지고 고혈당이 되고 자기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 그래서 힘 빠지고 급기야는 살까지 빠져가지고 온몸이 망가져 합병증 오는 병이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병이 당뇨병이라는 건데요. 사실 췌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치료법이 많은데요. 교수님, 이런 치료법에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게 당뇨병 치료한다 하는데 양량이 치료하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만큼 뭔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슐린까지 조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 조절 안 되다. 당뇨병은 뭐 완치가 안 된다. 당뇨병 합병증 온다는 얘기를 바로 이렇게 점점 먹량이 증가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사망이 되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유명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먹량을 먹는 경우에 1년에 4%씩 췌장 기능이 감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먹량을 먹는데도 당뇨병의 원인이 췌장이 기능이 떨어진 것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췌장을 자극해야 되니까 먹량이 증가하게 된 거죠. 혈당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가 6.2% 이내로 떨어져야 되는데 15년간 보면은 계속 췌장이 망가지니까 당화혈색소가 6, 7, 8 올라가게 되죠. 저렇게 되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안 낫는 병, 합병증이 틀림없이 오는 병으로 생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을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은 치료할 수가 없다,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당뇨병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완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항상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 치료가 어떤 치료인가요? 네, 췌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췌장이 제대로 작용 안 하니까 인공적인 췌장을 만들자. 그래서 인공췌장을 만들어서 37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조그만 기계, 한 55g짜리 기계를 달아가지고, 조그만 줄로 해가지고, 이 반창고에 조금 바늘이 붙어 있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슐린을, 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켜야 하는 건데,
정상과 똑같이 급식이 하죠. 이것이 인공췌장 혹은 인슐린 펌프라는 기계입니다. 식사 때마다 인슐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요. 밑에처럼 조금밖에 안 나오게 된 게 당뇨병이죠. 밑에 빨간 거.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되죠, 인슐린을. 그러면 정상과 똑같아지는데, 이전의 방법은 먹약 먹어서 췌장근을 좀 망가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망가뜨리면 인슐린 주사도 주는데, 인슐린 주사 경우에는 인슐린이 24시간 지속하니까, 이렇게 큰 콩을 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혈당, 어떨 때는 저혈당 돼서 치료가 안 되는 병이죠. 750명에 대해서 4년 동안 인슐린펌을 치료했더니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전 반대로 먹는 양 반대로 떨어졌지만 반대로 회복하죠. 회복하게 되고 이 혈당자 당화혈소수는 6.5% 완전히 정상 유지된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처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췌장이 회복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치료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망가진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 치료법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이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인데 8년 동안 옛날처럼 먹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당화혈소수가 8.3까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눈의 망막증, 눈의 말초신경장애, 콩팥에도 신장이 나빠져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슐린펌프 치료로 바꾸기로 해서 옛날 치료가 점점 나빠지니까요. 바꿨더니 얼마 만에 했냐면 2년 만에 이 인슐린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완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맨거 보면은 당화혈소가 높았다가 한 2달 반 만에 2년 반 만에 그 펌프를 뗐는데도 계속 당화혈소가 정상 유지되죠. 그럼 이 환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봤더니 췌장에서 나는 인슐린 양이 8.47에서 8.53으로 증가했어요. 이 치료 때문에 췌장이 회복한 거죠. 그 인슐린 들어간 양도 자기 몸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 펌프 들어간 양도 70일에서 제로까지 떨어져서 많이 회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환자는요, 50세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도 17년간 이전에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손발이 저리고 눈에 망막자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콧바도 나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 환자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 딸이 17살인데 결혼식에 이 딸을 꼭 결혼식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아주 몸도 많이 마르고 제가 치료했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인슐린 펌프를 달았는데 2년 23개월 만에 펌프도 떼고 혈당이 정상화 됐어요. 이간적 똑같은 거죠. 방아가 8.8이었는데 5.5까지 떨어진 다음에 당화혈소가 정상화된 다음에 아무 치료 안 하는데도 5.8, 6.6, 5.4까지 됐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 기능이 회복을 하고 또 웨이브에 들어간 인슐린 108 단위 들어가다가 50 단위, 19 단위에서 제로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낫게 된 경우죠. 이렇게 당뇨병은 좋은 치료 방법을 여러 치료 방법을 잘 환자가 선택하면은 이렇게 췌장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발표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논문도 있고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사례들 함께 보셨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또 당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하면 사실 합병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인공췌장기 치료로 합병증을 극복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도심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김인식 씨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평소 김인식 씨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건강인데요.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지병 때문이랍니다. 회사에서 이제 정기 검진에서 당뇨가 오염된다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한 2, 3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물이 좀 많이 막히고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80년서부터. 김인식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것은 30년 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점점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먹다가 뭐 함량도 늘어났을 뿐더러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양이 더 늘어나는 거죠. 물을 40-50잔씩 병으로 한 20병 정도 이렇게 계속 먹고 소변 보고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소변을 이렇게 보면은 소변이 노라면서도 그냥 거의 끈적끈적할 정도로.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밀려드는 간식 욕구. 이 둘은 결국 김인식 씨의 건강에 이상을 가져왔는데요.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도 체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두세 달 동안에 한 15kg가 체중이 빠지면서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서 수레바 신고 어디 나가다가 수레바가 벗어졌는지 안 벗어졌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사업도 더 벌려는 게 있어 안 되겠어서 저기든 중에 이제 방송에 인공 치장기가 좋다. 결국 지난해 여름 발바닥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김인식 씨는 인공 췌장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과에 안 가리고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체중이 불고 좋아져가지고 한 20일 만에 한 7-8kg가 몸도 불고 몸도 굉장히 좋아지고. 착용 8개월 만에 47kg이던 몸무게가 68kg까지 회복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혈당 역시 정상. 힘이 없어서 거동조차 불편했던 김인식 씨에게 이제 동네 뒷산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데요. 걷기 운동은 하루 중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답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인공지장기를 달고도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좋고 당 수치가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했던가요? 김인식 씨는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데요. 그건 알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양을 먹음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좀 더 다 빨리 알았었으면 제가 좀 더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나 저기도 약만 줘주지 절대 인공치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서. 이제라도 내 몸에 맞는 치료를 찾게 되어 새 인생을 얻은 것 같다는 김인식 씨. 새 삶을 살게 됐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죠. 진즉 들었으면 훨씬 내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이죠. 얼마나 더 오래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100세 시대. 김인식 씨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이분은 당뇨가 있었던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약을 드시다가 그 복용량을 점점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셔서 치료법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고요. 또 신발이 벗겨져도 그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발에 감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증상들이 당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합병증이죠. 합병증. 몸무게 빠진다는 것도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합병증으로 온 건데 합병증이 뭐냐? 이 황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목하는 그 나무 기른 사람들에서는 작년에 여름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다 초록색인데 한 나무만 벌써 단풍이 다 들었어요. 이 현상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못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다 노랗게 된 거죠.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부족하면은 영양분이 우리 필속에 있는 영양분이 살수록 안 들어가니까 영양이 실적 오니까 황화현상처럼 다 누렇게 돼가지고 눈도 멀고 코만 나빠지고 우리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심해진 상태가
합병증인 거죠. 김인식 씨 같은 경우에도 발바닥 감각에 이삭이 왔다가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서서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증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명한 연구 DCCT라고 당뇨 조절과 합병 연구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29개 당뇨 센터가 합쳐서 이거 공동했는데요. 이 초록색의 경우에는 옛날 치료 방법입니다. 혈당치가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 잠자기에서 상당히 200 이상이죠. 그러나 인공치장기로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혈당치가 거의 100대로 떨어졌죠. 똑같이 앉아있는데 당화 혈소성은 3개월 이상의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는 1440명, 전체가 1440명 당뇨 환자인데 720명은 옛날 치료를 계속했고 그중에 반 720명 인지법으로 바꿨더니 당화 혈소수가 6개월은 7% 떨어졌죠. 이제 9%고 계속 혈당치가 정상화된 거예요. 스웨덴에서 국제사업으로 18,000명에 대해서 7년간 연구한 결과인데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죠. 합병이 적으니까. 총 사망도 훨씬 높죠. 빨간 것이 옛날 치료 방법이고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은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합병이 예방돼서 사망률이 적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또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당뇨병 치료 신기술 연구학회에서 건국대병원 당뇨센터의 최수봉 교수가 초청을 받아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식펌프 치료한 결과에 대해서 구현을 해달라고, 직접 발표해달라고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시크리션, 인슐린 분비량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걸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을 이번 학회는 당뇨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연구를 발표하는 학회로 전 세계 당뇨학계의 교수 및 의료진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최수봉 교수는 2형 당뇨병에서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완치에 이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연구 결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회에 발표된 여러 연구 논문 중에는 최 교수가 개발한 인공췌장기를 활용해 당뇨병 치료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로먼 교수도 이번 학회에서 최수봉 교수의 인공췌장기로 수년간 진행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In many studies, we use the pump. We find it very good in terms of connectivity. The Bluetooth connections and the function it allows is the best currently available. And is the reason why we're using it. 세계적으로 당뇨 치료에 주목받고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의 목표는 바로 당뇨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식펌프를 만들어서 이 의학계에 내놨고 우리가 리더가 돼가지고 완전 인공치료하는 것이 우리 지금 환자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려줬고 우리도 자신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큰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인 연구 결과들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제당뇨 신기술학회 ATTD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ATTD가 어떤 학회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당뇨병 학회 중에서 신기술을 다루는 학회입니다. Advanced Technology for Treatment Diabetes라고 당뇨병 치료하기 위한 신기술을 하는데 인식펌프, 그러니까 인공치장기 치료하는 학자들이 많이들 오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완전 인공치장으로 혈당을 스스로 재면서 인식을 하는 기계가 뭐 옛날부터 우리가 연구해 왔지만 이제는 많이 실용화가 돼서 우리나라도 한 25명이 하고 있고 전 세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치장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인공치장 치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치료, 인공치장 치료하니까 완치가 되더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완치된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사례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치료법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인공초장기 치료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치료는 혈당이 당에서 8.5%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합병증 오는 것이 고혈당 기억 효과에 의해서 혈당 높다면 20년 후에 자기가 아니까 그때 벌써 늦은 거죠. 많이 합병증이 오는 거니까 합병 오기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나와 있는 건데 1년 이내에 온 사람도 치료했고 2년, 5년 사이 또 나중에 6년, 10년, 11년, 15년 10년 이상 된 사람이 왔을 적에 똑같은 인공치장기 치료했을 적에 1년 후에 완전히 낫는 거, 췌장기를 회복해 완전히 낫는 거 보면은 1년에 온 사람이 약 굉장히 많죠. 그죠? 60% 이상이고 2년, 5년 수에는 반수 좀 작고, 그죠? 좀 줄어들죠? 6년, 10년, 3분의 1. 그래서 초기에, 인식법은 초기에 하면 할수록 췌장기를 잘 회복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되니까 늦게 하면 아주 손해가 많은 거죠. 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당뇨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당뇨 치료법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임감이 더욱더 무거워지는데요. 교수님, 당뇨 환자들이 지켜야 될 점은 없는지 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당뇨 인식펌프 달고 오고 또 CGMS 써가지고 할 적에는 교육이 받아야 되죠. 아무래도 기계니까 또 상당히 그때 아주 강력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전문 기관, 이게 뭐 모든 병원이나 모든 당뇨병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특화된 훈련받은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잘 된 데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만이 잘 되는 것이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슐 펌프를 달고 있으면 이제 아주 가는 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때 항생 되고 그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게 부작용을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당뇨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최수원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이런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 갈수록 따뜻해질 텐데요.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습관부터 길러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